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서 생활하는 민수는 오랜만에 찾아온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서 조금 더 긴 휴식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전통 한옥집으로 주변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편안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민수는 도착한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묘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깊은 밤이 되었고 그때 알 수 없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어린아이 웃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골 한복판, 대체 이 시간에 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피곤했던 터라 민수는 이를 애써 무시하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할머니께 어젯밤의 일을 여쭤보았다. 할머니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라면 아마도 이 집에 얽힌 전설 때문일게야. 오래전 이 집에서 아이가 실종된 적이 있었지.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지금도 집 주변을 맴돈다는 이야기가 있어.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날 밤 또다시 창밖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더욱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더해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보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는 집 앞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리는데 그 소리를 내는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민수는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재빨리 몸을 돌리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그가 두려움에 빠져떨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매일 밤 소리는 계속되었고 민수는 점점 지쳐갔다. 여러 번 특별히 다른 존재가 보이지 않았지만 매번 소리가 끊이지 않아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특별한 부적을 손에 쥐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시 나섰다. 할머니는 이 부적이 집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 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들려왔고 민수는 부적을 꼭 쥐고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안개 속에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채 아른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그를 보며 웃고 있었고 곧이어 작은 목소리로 같이 놀자 라는 말을 남기며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로 민수는 할머니 댁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떠나기 전 할머니는 여전히 부적을 꼭 쥐고 있는 민수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란다. 그저 외로울 뿐이지. 언젠가 그 아이가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주렴.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민수는 그 집과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을 쉽게 떨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말처럼 그 아이가 언젠가 안식을 찾기를 바라며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어졌고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져갔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공포 이야기를 전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남기는 감정일 것이다. 그 어린아이의 웃음처럼 일상의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알 수 없는 공포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가 잊지 않으려는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졌고 밤이 되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한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구경하던 날 겉보기에는 조금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고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곳에 살기로 결정하고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새 집에 적응하느라 분주했고 이사를 마친 후에는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결에 그저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밤에도 또 같은 시간이 되자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발소리였습니다. 마치 집안을 돌아다니는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남편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싱긋 웃으며 그저 피곤해서 생긴 환청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서히 지쳐갔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함께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잠을 자지 않고 소리가 나는 방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다락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어본 적도 없는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에 쌓인 상자들과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부부는 한 가지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오르골이었습니다. 이 오르골은 부부가 손대는 순간 저절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르골의 소리는 마치 사람의 탄식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다락방 구석에서 작은 상자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몇 장과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예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의 딸이 몹시 아프고 외톨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이 오르골을 친구로 삼아 지냈고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그 가족은 이 집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눈빛은 부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곧바로 이 사실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들은 그 집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갖는 비밀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는 그 오르골과 일기장을 마을의 작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 집은 이제 소문 속 귀신의 집이 아닌 따뜻한 가정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긴 공포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기피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 집을 기억 저택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유를 모른 채 실종되기도 했고 돌아온 사람들은 무언가에 겁에 질려 말을 잃었다. 이야기는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이 남자는 서울에서 온 사진작가로 이름은 민수였다. 그는 도시의 분주함에 지쳐 잠시나마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그 마을을 찾았다. 민수는 마을에 도착하여 숙소를 찾던 중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기억 저택에 들어가면 너의 가장 두려운 기억이 현실이 된다라는 소문이었다. 항상 미스터리와 모험을 좋아하던 민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민수는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모든 것이 고요할 때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그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고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억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뜨렸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낡고 어두웠으며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다음 순간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바람 소리려니 생각하고 더 깊이 들어갔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가던 민수 눈문이 반쯤 열린 방을 발견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희미하지만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유독 한 사진이 민수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어릴 적 그의 사진과 유사했다. 가슴이 오싹해진 민수는 카메라를 들어 그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셔터가 내려가지 않았다. 이상한 기분에 빠져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두운 숲이 배경이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그 어두운 숲은 그가 어렸을 때 길을 잃었던 곳이었다. 갑작스런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지만 민수는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아련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텅 빈 공간뿐이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마침내 민수는 머릿속의 공포와 싸우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처럼 변해 있었다. 문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는 끝도 없이 걸었다. 점점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민수는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뿌리치려 애썼다. 그 순간 내면에 깊이 억눌러둔 기억이 떠올랐다. 바로 그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동생 은수였다. 그가 길을 잃었던 날 두 사람은 함께 그 숲에 있었다. 민수는 동생을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고 그날의 트라우마로 기억을 억눌렀던 것이었다. 은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형, 나 여기 있어. 나를 잊지 마. 갑자기 민수의 앞에 작은 문이 나타났다. 문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직감적으로 그가 탈출할 수 있는 기림을 느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그는 다시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택을 바라보았지만 마치 처음부터 그곳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흔적조차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수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은 변해 있었다. 그는 동생 은수의 부재를 직면하였고 그 저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갔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그것은 그때의 그의 기억을 되살릴 뿐이었다. 이후로도 그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기억 저택은 전설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민수는 알았다. 그 집은 단순한 공포의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잃어버린 기억과 두려움을 도출하는 존재임을, 과거와 대면하게 만드는 잊고 싶었던 기억과의 조우의 장소임을